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강력한 의견을 나타내는 주장 문제였었고요. 사실 마지막 문장에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한마디로 하면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이다. 일단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 하나 해주면요. 이 논리적 사고 하는 거에다가 이 중에서 이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이제 공대 쪽으로 가는, 특히나 이 컴퓨터 프로그램 쪽 짜는, 그죠? 정확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쪽이나 그다음에 화학 쪽, 물리 쪽 요쪽 가는 친구들, 수학 뗄래야 뗄 수 없어. 사실 공대가 다 그렇긴 한데, 그죠? 뭐 천체 쪽 가는 친구들, 이런 쪽 가는 친구들은 수학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학, 내가 지금 수학과를 온 건지 공대를 온 건지 막 헷갈릴 거예요. 또 그다음에 경영경제, 특히 경제 쪽 가는 친구들은 선생님도 그쪽 전공했는데 요쪽 친구들도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그리고 언어 쪽이라고, 심리 쪽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닙니다. 언어로 하는 논리가 철학이고, 철학이 방금 말했던 언어 쪽이나 심리 쪽이 또 근간을 이루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네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To be mathematically literate 까지 하면서 이번 지문에서 이렇게 투구정사나 ing가 주어 역할하는 것들이 몇 번 나오네요. 뭐뭐 하는 것은 하면서 to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문해력, literate, 읽고 쓰는 능력, 수학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하면서 이렇게 단수 취급해주면서 means 뭐뭐 하는 걸 의미하는데, to be able to think critically, 자, 이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About social issues,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냐면 on which, 자, 그 문제상에서 하면서 여기 전치사 on 붙여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이 관계 대명사 which만 썼으면 뒤에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치사가 하나 붙었다는 건 완전한 문장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약속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수학이란 게 has bearing, 자, 뭔가 관여하고 있는 건데, 관련 다루고 있는 건데, so as to, 자,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죠.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make informed decision, 자, 정보를 갖춘, 그래서 논리적인, 됐죠? inform이 알리다, 정보를 갖추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이 반드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에 관해서 how to solve these problems,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됐죠? 자, 이러한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수학이 분명히 mathematics, 수학이 뭔가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이러한 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고요. 하나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학문 이름에 s가 붙더라도 단수 취급하는 건 디테일한 문법이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알아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문장이 또 조금 까다롭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ng가 먼저 튀어나왔는데 이때 ing는 뭐뭐 하면서라는 분사 구문 정도입니다. 여기 mirroring이 여기 문장에서는 주어예요. 여기 구조 좀 주의하시고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서 dealing with, 다루면서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자, 이 disciplinary가 원래 이제 과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목 간에, 그래서 이제 범교과적인이라고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죠. 범교과적인, 그러니까 수학하고 수학, 과학하면 뭐 물리하면 물리, 이게 아니라 서로 넘나들고 또 뭐 수학하다 통계하고, 통계하다 경제하고, 이해됐죠? 이게 interdisciplinary한 거죠. 이런 접근을 통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mirroring real world problems,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비추는 것, 됐죠? 하는 것은 requires innovative ways, 자, 어떤 창조적인, 혁신적인 방법들을 요구하는데 무슨 방법이냐? planning, 계획을 세우고, organizing, 뭔가 조직을 해야 되는데 수학적 어떤 교수, 가르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수학적으로 가르치는 방식들에 대해서 조직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요구합니다. 말 참 어렵겠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수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Navigating our world, 자, 우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navigating, 탐사해 나가고 조사해 나가고 항해를 해 나간다는 것은 means, 의미하는데 being able to quantify, 자, 뭔가 수량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뭔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estimate 뭔가 예측하고 뭔가 추측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패턴을 찾아야 되고 conjecture 뭔가 예측 추측해야 되고 justify는 정당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prove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wow and generalize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Within critical thinking 자, 이 비판적 사고 내에서 말 참 어렵게 했습니다. 다 수학의 영역이란 얘기죠. 그리고 when using critical thinking 이런 비판적 사고를 사용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수학적 능력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making decisions 하면서 여기가 또 주어네요. 자,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심지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자, 뭔가 질적인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질적인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기 동사 조심하시고요. 뭐 없이는 수학적 그리고 비판적 사고 없이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자, qualitatively 뭔가 질적인 부분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양적인 숫자를 가지고 뭐 어떤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는 그렇죠. 뭐 숫자로서 판단하면서 이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문제가 다 이렇게 수치적인 것만으로 끝나나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목숨과 100명의 목숨을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아, 이거는 사실 질적인 문제, 어떤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수학에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해됐죠? 숫자가 아닌 질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도 의사결정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뭐 없이는 수학적 그리고 어떤 비판적 사고 없이는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숫자로 판단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도 수학은 필요하다. 즉 논리적 사고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Thus, 그래서 teaching mathematics, 수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should be done, 이루어져야 되는데 in interaction,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뭐와의 상호작용 계속 강조하죠.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와의 알겠죠? 논리적 사고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along with a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결정 과정 내에서 그것과 함께 쭉 하면서 수학에서 단순히 계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계산을 해냈느냐, 어떠한 비판적 어떠한 이 예리한 그런 이 판단할 것이냐, 근거 있는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판단들은 they can be developed, 발달될 수 있는데 into mathematical context, 수학적 맥락 내에서 발달할 수 있어요. So that, 그래서 됐죠? 이 comma so that은 그래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There'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 excuse는 변명입니다. 참고로 실례합니다 그럴 때 excuse me라고 하잖아요. 그때 excuse는 변명하다의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excuse me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쓰인 excuse는 변명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다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to not 뭔가 이제 explicitly 그러면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분명하게 학생들을 support 지지하지 않을 학생들을 도와주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사고들을 발달시킬 됐죠?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분명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지 않을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디테일한 스쿨 그래머 하나 짚어줄 게 있는데요. 사실 중학교 수준의 어법 문제에서 내지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일부 학교에서도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반드시 not to를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to not이라고 써져 있는 거 뻔히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쌤이 이제 이 부분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는데 not to라고 하는 게 정석인데 실제로 많은 원어민들은 to not, to never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 후배 강사님들 중에서 선생님 강의를 보면 이제 40대, 50대 학부모님들도 있겠지만 후배 강사님들도 꽤 보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님들 다시 한번 혹시 이런 거 가르치실 때 무조건 to, not to라고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주의합시다. 자 계속 할게요. 그러면 계속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 형광펜 치는 걸 깜빡해가지고 마지막 문장 형광펜 쫙 쳐주시고요. 비판적 사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 논리적 사고를 같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됐죠?